탐사보도 전문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특수강간 의혹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급물살을 다시 타고 있죠, 재수사. 근데 이 특검 얘기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한국당에서 최근에 이 김학의 전 차관 특검 얘기가 나오니까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지금은 대전청장이죠. 특검 얘기를 맞불로 들고 나왔습니다. 이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현 대전청장 직접 연결해서 당시 상황 좀 자세히 좀 물어보고요. 2013년도 김학의 사건도 아시는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같이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검찰에서요. 어제, 그러니까 저번 주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황 청장님이 밝힌 부분이긴 한데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검찰에서 네. 특검하자고, 검찰이란다. 자유한국당에서 특검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특검은 이제 종종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거나 예산 낭비라거나 하는 등의 비판이 있기 때문에 공직자 신분으로 특검 도입을 적극 주장하기는 어렵겠죠. 네, 그렇지만은 야당 측에서 특검 도입을 주장한다면 제 입장에서는 이제 불감청 연정 고소원이라는 입장이고요. 예, 왜냐하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또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당시 경찰의 토착비리 수사였는데요. 이를 수사가 검찰의 수사방해로 그 진상을 제대로 규명했지 못했고요.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야당 측에서는 경찰을 상대로 편파 순사 운운하고 또 고발까지 했으니까, 그렇다면 차제에 특검을 통해서 당시 토착비리 관련 수사를 원점에서 재수사하고 또 경찰 수사가 정말 편파 수사였는지 또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말 정당했는지 검찰의 수사 방해는 없었는지 등을 좀 밝혔으면 좋겠고요. 또 고발까지 했는데 이게 정치 공세에 불과하지만 사실 우리 검찰에서는 이걸 빌미로 불순한 의도로 보복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검찰보다는 특검에서 수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복 수사라는 건 어떤 측면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한당 측에서 저를 고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제 저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이 안 좋죠. 울산에서 이제 고래고기 사건 수사, 또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의 어떤 뭐 강성 목소리 등 때문에 저에 대해서 안가품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한당 측의 고발을 빌미로 보복 수사를 한번 해보겠다. 즉 뭐 망신주기 수사라든지. 황 청장님을 상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울산경찰 당시 수사 라인, 그 책임자인 저를 상대로 보복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당시에 그 김기현 전 울산시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에 그 황 청장님이 계실 때 수사를 할 때가 시점이 미묘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그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됐을 때 그때 압수수색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뭐 이거 여러 가지 막 그런 측면에서 이거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후보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기획 수사다. 뭐 이런 문제를 의혹을 제기하는 쪽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날짜를 이제 시장 후보 공천 발표일에 맞췄다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형사사법제도에 있어서 경찰이 압수영장에 대해서 그걸 법원에 청구하는 쪽은 검사이지 않습니까? 검사가 언제 청구할지 경찰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검사가 청구한 뒤에 법원이 이를 발부할지 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압수영장이 언제 청구되고 언제 발부될지 경찰이 전혀 알 수 없고 그 시기를 조정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천 발표일에 맞춰 압수수색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죠. 경찰한테 맞출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따지고 싶으면은 검찰하고 법원에 가서 따져야죠. 왜 그때 맞춰서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 청구하는데 며칠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그 시장 후보 공천 발표일인지 아닌지
그런 정치 일정에 경찰이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경찰이 그 날짜를 조정할 수도 없고 그 날짜가 그 날짜인지 알 수도 없었고 관심도 없고 그날을 마치 경찰이 짜맞춘 듯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정말 엉뚱한 주장입니다. 반대로요. 당시 검찰이 그러니까 김기현 전 시장 당시 후보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예컨대 무혐의 처분을 종용을 한다거나 뭐 이랬던 정황은 있습니까? 무혐의 처분을 종용한 정황이 있는 게 아니라 무혐의 처분을 종용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이것은 이제 그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검찰은 그걸 넘겨받아서 이것이 기소할 만한 사건인지 아닌지 스크린하고 또 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은 그것이 검찰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소 의견으로 해라, 불기소 의견으로 해라 하는 것은 사실상 직권 남용에 가깝죠. 대단히 부적절한 일입니다. 검찰이 이렇게 무혐의 결정을 종용하는 것은 저는 그 의도가 좀 불순하다고 봅니다. 즉 경찰 수사의 정당성에 흥침을 내려는 거죠. 경찰 수사가 별 알맹이도 없는데 마치 뭐 수사가 진행되어서 결과적으로 알맹이가 없는 양 이렇게 이제 경찰 수사의 정당성에 흥침을 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 수사 라인을 공격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 이것을 이런 결과를 제가 무혐의 처분을 예견된 결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불기소 처분으로 올려라, 송치를 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랬죠. 그렇게 불기소 의견으로. 그럼 경찰의 수사 결과는 경찰의 의견이거든요. 의견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검찰이 강요하면 안 되죠. 이것은 직권 남용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무혐의 처분한 거요,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해서. 이거는 재수사를 할 여지가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 재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뿐 아니라 지금 그 김기현 전 시장 주변 인물에 대한 토착비리 수사는 한 3건 됩니다. 3건. 그 중에 그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일부 기소가 돼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밝혀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또 하나 그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 형들이 관련된 이권 개입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직 이 검찰의 처분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부분도 수사 진행 과정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주지 않아서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검찰이 소극적이어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 못했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당시에. 압수수색 수사의 성격상 압수수색 영장이 없이는 수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 안 해주면은 경찰 수사는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죠. 이게 그 압수수색 영장 그러니까 검찰이 경찰의 신청을 기각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평소에도. 그죠? 압수수색 영장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구속영장을 기각한 경우는 좀 더 많이 있을 수 있고, 제 경험상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과거에도 제 경험에 비춰보면은 경찰이 정치인을 상대로 수사한다든지 또는 이제 검찰의 모종의 어떤 예컨대 전관 변호사 등이 선임돼가지고 어떤 그 불순한 의도가 개입될 가능성 이럴 때 압수영장이 기각됩니다. 통상의 경우는 압수영장은 수사의 동반자인 검찰에서 대체로 협조적으로 청구해주는 것이 관행이죠. 비슷한 일이 지금 2013년도에 김학의 사건 때 좀 있었어요. 지금 보도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경찰이 수사를 하려고 압수수색 영장 등 통신기록 압수수색 영장 등등을 여러 번 신청했는데 무려 10번이나 검찰에서 기각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그때 2013년도에 김학의 사건에서도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의견이? 그건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당연한 겁니까, 이거는? 김학의 사건에 있어서 검찰의
노골적인 수사 방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수사 방해할 이유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즉 경찰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도록 방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거든요. 예. 그럼 경찰이 다음 단계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니까요. 네. 경찰 수사가 벽에 부닥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수사 라인하고 지금 황 청장님하고는 크게 관련이 있지는 않죠? 당시에 거기 라인에 있었던 건 아니죠? 예, 관련은 없는데요. 네.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최근 보도를 네. 보니까 좀 생각나는 것이 예. 당시 저는 수사기획관, 예. 그 당시 수사 책임졌던 라인에 대한 이제 그 감독자 위치가 수사기획관인데요. 예. 수사기획관을 하다가 예. 수사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즉 수사 라인과 그 당시는 제가 무관한 위치에 있었는데 네. 이른바 김학의 사건이 있은 뒤에 예. 그 청와대 민정에서 엉뚱한 저를 타겟 삼아서 예. 불이익을 주려고 한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불이익 말씀하시는 거죠? 뭐 손을 보겠다는 거죠. 그 손을 보겠다는 이유는 김학의 사건에 모종의 영향을 행사하지 않았겠느냐. 저는 수사 라인에 있지 않았지만 예. 이 전 수사 라인에 있다는 거죠. 예. 이전 김학의 사건 예. 이전. 예. 그러면서 뭐 그 민정에서 손을 보겠다고 이렇게 뭐 그런 소문이 파다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몇몇 사람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정리하면은 당시 청와대 민정에서 황운하 당시 연수원장이죠. 예. 연수원장이 김학의 사건의 배우다. 김학의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하려는 경찰의 뒤에 황운하 연수원장이 있다. 이래가지고 손을 좀 봐야겠다라는 소문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이제 의심을 갖고 뭐 네. 터무니없는 의심이긴 한데요. 네. 당시 뭐 저는 그 자리를 떠난 사람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관여할 입장이 아니죠.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를 지목해서 손을 보겠다. 그러니까 결국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 대해서 모종의 손을 보겠다. 네. 그런데 뭐 책임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황운하 연수원장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손보겠다. 네. 이런 얘기가 저한테까지 들려왔다는 거죠. 예. 뭐 최근에 뭐 인사 불이익 등을 보니 그런 얘기가 거론되는 걸 보니까 네.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예. 저한테도 그런데 예. 당시 수사 라인에 불이익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네. 이제 좀 의심이 드는 거죠. 지금 또 하나 약간 그 청와대하고 당시 수사 라인하고 이게 진실 게임 같은 걸 벌이고 있어요. 지금 뉴스 보도를 들으셨죠? 이 청와대에서는 허위 보고했다라고 경찰이 얘기를 하고 있고 청와대 당시 이제 곽상도 지금 현 의원이라든가 조홍천 의원은 경찰이 허위 보고했다. 그리고 경찰은 청와대가 직접 이게 VIP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하라는 압력을 넣었다. 지금 진실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허위 보고를 했는지 이런 부분은 제가 그 당시 경찰에서 무슨 보고를 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예, 제가 알 수가 없고 네. 다만 제가 그 당시에 그 수사에 있던 라인에 있던 분들과 뭐 언론 그 당시 이제 언론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경찰에서는 뭐 제 얘기는 전해 들은 얘기 때문에 예, 전해 들은 얘기라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데 경찰에서는 제대로 보고를 했다. 네. 예, 사실 그대로 보고를 했는데 청와대에서 그 이제 인사 실패의 책임을 경찰에게 돌리려는 그런 그런 이제 느낌이 든다. 네. 그런 얘기를 저는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 전해 들었기 때문에 네. 뭐 제가 전해 들었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그 전해 들었다는 거는요. 이 네. 당시 수사 라인 중에 한 분에게 전해 들었다고 볼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수사 라인과 언론, 예, 양측입니다. 수사 라인을 통해서 직접 전해 들은 내용도 있는 거네요. 그러기도 하고 이제 언론을 통해서. 예. 당시에 인사 실패,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의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을 경찰에게 물으려는 그런 시도가 있다라는 거를 당시 수사 라인 혹은 언론을 통해서 전해 들었다 이런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 김학의 사건은 진상조사단에서 뇌물 혐의를 먼저 이제 수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그거 말고도 사건들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재수사나 이런 부분? 김학의 사건은 뭐 몇 차례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다 아시다시피 네.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흐릿하다는 등 네. 또는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피해자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면서 피해자를 다그치는 네. 이런 정말 어이없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네. 두 차례나 불기소 처분한 전형적인 이제 어떤 특권층에 의한 정말 그 특권층이 저지른 범죄에 네. 대해서 이제 덮는 네. 그냥 사건을 말아먹는 네. 이런 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예. 그 당시도 저는 그런 내용을 그런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격분했었는데요. 네. 이것이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다. 그런데 제발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하면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특수강간 혐의를 당시 경찰에서 기소 의견을 송치했기 때문에. 네.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뿐 아니라 예. 그 당시에 왜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예.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진 경위에 대해서 좀 철저한 예. 사실 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었습니다.